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타운입니다. 즉 고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님 그거 몰라서 뭡니까?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날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 곳, 내가 자연 환경을 익혀준 산천초목이 있는 곳, 나와 소꿉장난을 같이 한 친구들이 사는 곳.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마음이 편해지는 곳.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 왜 고향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으로 마신 공기, 내가 처음으로 먹어본 물, 내 눈으로 세상을 처음 본 산천초목, 나에게 제일 처음 만난 친구, 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기에 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이리저리 사용하다 보면 버그, 즉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걸 시스템 오류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고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기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기기를 초기화한다고 그럽니다. 초기화. 맨 처음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순서에 안 맞게, 앞뒤가 안 맞게, 두서가 안 맞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걸 초기화, 맨 처음 그대로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은 이게 오류가 싹 없어지고 해결납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향에서 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많은 기계의 오류가 생기듯이 우리의 몸의 시스템, 우리 생각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고향을 찾아가면 그걸 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이 바로 우리 시스템의 기본과 같아서 타향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향에 가면 긴장에 풀려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정을 산천초목도 지켜봤고, 이웃의 어른들도 친구들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소꿉친구하던 친구들 뭐 전체 다 볼 거 못 볼 거 다 알고 지내는 사이고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숨기고 감출 것이 없이 자유로워지죠. 타향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하나도 범법 행위를 안 했다. 그게 범법 행위를 무슨 도둑질을 하고 누구를 때리고 무엇을 이렇게 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옷, 나를 포장을 시키기 위해서 과행된 위선이라는 옷, 뭔가를 원하고 바란다는 욕망의 옷, 그리고 누구한테 짓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존심이란 옷, 뭐를 겹겹이 끼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이 옷을 지탱하기가 버겁고 무겁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향을 떠난 사양에서 사는 모든 일들입니다. 비단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는 게 없습니다. 거진 다가 일률적으로
그 차이가 많고 적고 크고 작을 뿐이지 다 거짓이라는 것, 위선이라는 것, 욕망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 겹겹이 들쳐엎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이나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서는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용당하지 않겠는가, 뭔가를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지켜봐야 되지만은 고향에 가면 이런 누더기 같은 옷도 필요 없고 돋보기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은 언제 가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도 명절 때 찾아가는 것이 한층 더 엇그러지고 좋은 것은요, 뭐 때문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고향이 조용하나 명절이면 나처럼 고향에 있다, 타향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고향을 찾아 들어옵니다. 고향을 찾아 들어오는 흩어진 친척, 벗들이 그곳에 모이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정보와 교류도 있으니까 못 봤던 벗들도 친척도 만날 수 있으니까 더 흥분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려고 선물도 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챙기고 이웃과 벗들과 차 한잔을 하면서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다양의 정보도 나누고 이럽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집으로 귀향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고구마, 감자, 김치, 깍두기, 반찬, 떡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가 모자랄 정도 가득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줍니다. 손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들에게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고 복받아라, 행복하라, 건강하고 한 립 서비스가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퍼줄 수 있으면 내 속에 하나 꺼내서 줘서 보게 된다면, 내 속에 뭘 하나 챙겨서 줘서 에너지가 된다면 줄 수 있는 엄마, 아버지의 에너지도 가득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육신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김상진 씨의 노래도 있습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수혈치에 하는 말이야. 하하하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바로 이 노래같이 내가 타향도 정이 들면 좋다, 여기가 제2 고향이다, 이 노래도 있잖아요. 술이 취해서 하던 말이래. 술이 깨면 고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스스로의 유안이 되기 위해서 타향도 정이 들면은 고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나는 제2 고향이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주 100% 틀린 말. 고향이라는 건 있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던 곳이 고향입니다. 그럼 제2 고향이란 말이 아니고 제2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터전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2 고향이라, 제2 고향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는 위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난 딸이 없으니까 며느라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 나는 며느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12월 말 때 만두를 빚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만두를 빚어서 며느라가야 나는 너를 절대 며느리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딸로 생각을 한다. 정말이다. 딸아기야 하니까 며느리가 하는 얘기, 엄마 나 저 가서 자빠져도 되라?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만두를 빚다가 딸 같으면 엄마 나 쉬어지게 신랑도 자꾸 들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들다 엄마 나 저 가서 자빠져도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거와 같이 고향은 고향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제2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얘기고 제2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제1 삶의 터전은 고향에서 계속 거기서 살면은 제1 삶의 터전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저 마음의 고향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향이 어디겠네? 내가 찾아가는 육신이 태어난 고향,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뭐가 생깁니까? 영혼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혼합해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어난 순간에 우리 몸에 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육신이 태어난 곳에 고향이 있다면 그 영혼의 고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사망하면 일명 김갑돌 어른이 돌아가셨답니다. 저의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 곳으로 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됐으나 육신이 돌아갔다는 말은 아니고 그 육신에 담겨있던 영혼이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말하는 게 영혼의 고향은 도리천입니다. 일명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천당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극락, 우리 불보살님들이 계시는 곳. 그럼 우리는 죽어야 그 고향에 가겠구나. 왜? 죽어서 있던 영혼이 왔으니까. 극락에 그래서 요새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극락과 천당이 아니라 삶에 살아있을 때 극락과 천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없을 때 가는 곳이 영혼의 고향이 돌아갔지만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에서 혼자 태어났잖아요. 고향에서 부부라고 해서 딱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서 태어나서 파양에 가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고향에 갈 때, 오늘 설 때, 갈 때, 며느리가 아들을 시집을 따라갑니다. 왜? 며느리가 자기가 탄 고향, 친정 엄마 아버지 있는 데로 가지 않고 남편 아버지 엄마 있는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장가를 갔고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가 시집을 둔다고 하죠. 장가를 둔다고 하면 장가를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었기 때문에 1차적인 고향은 남편의 고향을 따라갑니다. 내 고향 따라갈 때 내 아내를 고향이 아닌 곳에 남편의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죽지 않았을 때, 영혼이 죽지 않을 때 내 육신을 끌고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못 된다고 하는 보살님이 있고 안 된다는 보살도 있겠죠. 내가 바로 태어나서 장가를 가서 다시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오듯이 내 영혼이 태어났다가 영혼이 내 고향을 갈 때 내 육신과 같이 부부와 같이 가는 것 같이 일심동체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이 죽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육신과 같이 천당과 극락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오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제가 이걸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도 타향에 오래 있으니까 이 노래들 많이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때 설 명절 때 이 노래 한두 번 해보지 않은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봤던 겁니다. 꿈에 본 내 고향, 뭐 실질적인 육체의 고향 갈 수가 있지. 바로 영혼의 고향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찾을 때 부모님 찾아가듯이 공약물 들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 챙기듯이 스님 용돈 챙겨 들고 삼보전에 가서 인사드리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육신의 고향 엄마 아버지 찾아뵙듯이 부처님 전 아버지 엄마 찾아뵙게 생각하시고 스님 형제간 생각하시고 부처님께 드리는 사과배 무슨 공약물 좀 챙겨 드시고 스님 용돈 챙겨 들고 가면 똑같습니다. 명절 때 고향 찾듯이 초하루, 보름, 불교에도 명절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때 이렇게 찾으면은 평상시 찾아도 됩니다. 그럼 평상시 가 스님 찾아뵙고 법문 들으시고 법담 나누시면 되고 차 한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파일 때나 초하루나 보름 때 법회 때 가시면 많은 불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바로 우리를 명절 때 가면 일가 친척 벗들을 만나듯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나다가 옷깃 한번 스쳐도 전생에 수천 번 만났던 인연이었다고. 바로 오늘 초하룻날 법회 때 내 옆에 앉은 보살님, 내 옆에 내 뒤에 앉은 처사님과 전생에 부모 형제였는지 전생에 나하고 같이 살았던 부부 관계였는지 전생에 나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이렇게 또 만났고 또한 후생에 서로 부부관계로 만날는지 자식관계로 만날지 어떤 인연관계로 또 만날 길을 예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만나게 된 거지 우연한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와 같이 이때 가시면 여러분들도 부처님 공약물 챙기고 스님 용돈 챙기고 했던 것보다가 더 여러분 고향 갔다 가면 어머니 아버지 지었던 농사 고구마, 고추, 마늘, 또 김치,
파리밭을 싸서 트렁크에 실어주듯이 법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부모님이 바리바리 챙겨주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보살님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길을 챙겨주십니다. 그렇듯이 육신의 고향을 찾듯이 같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삼보전도 자주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금이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 비단 옷을 입고 간다는 뜻이죠. 옛날엔 옷이 천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비단 옷 한번 입으면 출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향에 갈 때 금이환양 비단 옷을 챙겨 입고 가면 아, 제가 출세했구나, 제가 성공했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한 후에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유래는 그렇게 지금 뜻과 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초한년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 소설에 등장하는 항우하고 유방의 일화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할 때 유방이 진나라의 도읍지 함양을 차지하고 이에 화가 난 항우가 대군을 이끌고 진격하니 유방은 순수히 항우에게 함양을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함양에 입성해서 자기가 무일 입성,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입성해서 했다고 해서 함양 그 수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끝내는 거기가 마음에 들지 않자 서울 도읍지를 옮기는데요. 이때 항우가 도읍을 자기의 고향인 팽성을 지목하고 그곳에 도읍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 사람들이 환영을 받겠죠. 여기서 출세한 사람이 여기 와서 금이환양이라고 하죠. 이때 유방은 다시 그러니까 유방이 내줬던 함양이 수도가 비어 있으니까 다시 유방은 함양을 차지하고 힘을 길려서 나중에는 항우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요새 이 금이환양 이야기를 참 많이 정치권에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왜? 아까도 고향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국회의원을 나오든가 특히 대통령 나오면요, 나는 충청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경상북도 가서는 내 처가 경상북도에서 나와서 결혼했겠어요. 내 처가 여기에 고향이기 때문에 내 처갓집 고향입니다. 부산에 가서는 내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내 고향과 같습니다. 전라도 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공무원으로 해서 전라도 와서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기 때문에 여기가 고향입니다. 뭔 놈의 고향이 그렇게 많고 뭔 놈의 고향을 그렇게 많이 붙이는지, 그냥 그렇게 붙인다고 와 따라갈 것 같은지, 뭐 그렇지만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금이환양에 항우가 자기 고향으로 도읍지를 옮겼다고, 여기 있던 것을 저리로 옮겼다고. 고향 사람은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이쪽에 서리 잡았던 나중에는 다시 유방에게 패했잖아요. 바로 금이환양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고향이라는 걸 이렇게 뒤집듯이 편리한 데로 가서 찌개서 찍찍 나누어서 갖다 붙이는 개념, 이것을 받고 들었을 때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뭐 이것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고향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 내가 주어졌던 영혼의 고향. 그래서 삼보전을 찾아서 육신의 영혼의 고향을 찾아
2023년에 커다란 부처님 불보살님의 길을 받으시기도 바랍니다. 남북 이산 가족으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실향민에게는 정말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일가 친척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향민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불러보았을 노래를, 다음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동료입니다. 누구라도 한 번씩은 불러봤던 노래입니다. 고향 땅입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거긴가. 아가시야 꽃잎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여러분 사랑합니다.